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교재 77페이지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장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자, 이것부터 한번 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12장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반적인 제목 얘기를 매 주마다 오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1년 안에 합격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10장에 대한 진도를 나가면서 여러분한테 행정처분이라는 거 강의한 거 기억나죠? 예, 그래서 이 행정처분 강의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취소, 정지 했던 거 기억나죠?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책도 이렇게 2차가 합본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초서의 내용만 이렇게 보셔도 외울 게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 느낌 오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서 내용 가면 외울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통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적어서 4개에서 8개 문제 정도는 출제를 해요. 물론 이거하고 연결돼서 여러분들 11장에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고 가면 행정벌이라고 들어본 거 기억나죠? 예, 그래서 요거는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행정질서벌이 있다. 자, 제가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한테 정말 강조하는 건 뭐냐? 최소한 수업을 2달을 듣고 나서 행정처분이라는 말을 모른다. 행정형벌이라는 말을 모른다. 행정질서벌이라는 말을 모른다면 사실 이건 수업을 정말 잘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은 몰라도 최소한의 예의가 제목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여쭤보고 갈까요? 그러면 행정형벌은 뭘 행정형벌이라 그러죠? 징역이나 벌금. 그 다음에 질서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차 질서, 과태료. 지금 이게 만약에 뜨끔했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너무나도 진짜 마음을 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양 수업 듣고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위한 공부니까 최소한 복습은 못 하셔도 그냥 그날 배운 거 제목 정도는 알고 가자. 요 정도 선에서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12장 배우는 거 있잖아요. 요 파트에서 문제가 올해 최근에 30회 시험에서 몇 문제가 나왔냐면 요게 7문제가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간단하게만 봐도 여기 10장에 있는 부분하고 12장만 합해봐도 문제가 벌써 문항서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배들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1년 내내 했을까요? 선배들한테는 안 하고 여러분한테만 하고 있는 걸까요? 1년 내내 했겠죠.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온 건 별표를 안 쳐서일까요?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럼 별표 오늘 쳤으면 집에 가서 복습해요. 3월함에 꽂고 가요. 꽂고 가요. 그럼 1월 달 되면 이 책 봐요. 다른 책에 별표 또 쳐요. 또 쳐요. 괄호 열고 여기다가 7문제라고 또 써요, 안 써요? 써요. 언제까지? 시험 보는 마지막 날까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별표만 치고 다녀요. 예, 그러면 또 좋은 경험이 돼요. 매일 이러고 다녀요, 선배들이.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저께 우리 그 합격자 모임한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선배들 우리 어제 코엑스에서 한 2,000명 가까이 왔거든요. 그래서 꽉 차가지고 아마 이제 조만간 사진 찍은 게 아마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 각도로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저는 저하고 이렇게 2달 가까이 이렇게 얼굴 보지만 진솔되게 말씀을 다 드려요. 그래서 그걸 정말 받아들이면은 1년 동안은 쉽게 합격자 모임에 올 수 있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 헤매고 다니면 이거 어차피 또 못 붙는 시험이 돼 버리니까 좀 더 냉정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12장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이 파트는 원래 여러분 봐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에요.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등이라는 얘기는 거래 신고 말고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28액션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게 등자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내용이 많이 신설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는 대로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만 얘기해 봐요. 동그라미 치는 게 뭐예요? 신고. 그러니까 이게 신고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과거에 여러분들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대폭 있었는데 이 외국인 토지법이 없어지면서 외국인 토지법에 있는 내용이 이 법으로 통합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 우리 김인상 교수님이 강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는데 동그라미 치는 거 잘 봐봐요. 요게 뭐예요? 자, 요거는요. 신고. 요거는 뭐예요?
허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로 요 신고하고 허가와 관련된 요 부분을 묶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을 시켜갖고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것은 공법 내용이에요. 좀 이따 읽어보면 야, 공법 냄새가 물씬 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보통 여기서 한 2개, 그다음 많으면 이제 여기서 3문제까지 이렇게 출제를 하고요. 그다음 여기는 보통적으로 하나, 네. 그다음에 여기는 보통적으로 2개에서 3개 이렇게 출제해요. 그렇게 합해 보면 3개, 1개, 3개, 토탈 몇 개요? 7개. 이렇게 문제가 보통 출제하는데 이게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야. 맨날 여러분들 요거 뭐 2개, 1개 표시는 해놨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가보면 애울 게 엄청 많아. 이제 그걸 내가 얼마나 애워서 쓰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거지. 어디서 몇 개 나오는지 몰라서 불합격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 가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자, 1번이 무슨 신고? 그래요. 자, 이제 가로 고만 치고 몇 개 고만 적고 이제 칠판 좀 봐요. 자, 별표 고만 치고, 자, 칠판 보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부터 이제 제가 이해를 시켜야 돼요. 자, 집중. 제가 매주 기초 수업 때는요, 그림을 하나 딱 그리는데 그림만 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해 보면 웬만한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되죠. 이것도 그림 하나 그리면 다 파악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2005년도 여러분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지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하고 동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세금 폭탄.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계약을 해보고 사고 팔아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세금이 가장 무서워요? 집을 사고 팔아보면 양도소득세 제일 무섭죠. 그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고 여러분들 살아왔어요. 대신 뭐 그 당시에는 부동산 관심 없다가 갑자기 지금 관심 가져서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집 사고 팔아보고 해봤으면 양도소득세 때 그 당시에 1가구 2주택자 있죠.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가 50%야. 그 다음에 1가구 3주택자 있잖아요. 다주택자.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60%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도소득세라는 건 뭐냐면, 자, 2주택을 기준으로 칠게요. 여러분이 주택을 하나 갖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상계동에 아파트를 또 하나 산 거야. 근데 이 아파트가 3억 주고 샀는데 1년 만에 집값이 5억이 돼버린 거예요. 자, 차익이 얼마 생겼어요? 2억이 생긴 거 맞죠? 그럼 이 양도 차익이라는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몇 프로 내라는 거예요? 50% 내라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얼마? 그래요. 그럼 세금이 1억이면 내면 되잖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2억을 만약에 차익이 생겨도 1억을 세금 내면 1억을 먹은 게 아니라 이 집 살 때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또 이 집에 여러분 사실 때 어떻게 은행융자 없이 깨끗하게 3억 현금으로 사셨어요? 은행융자 나름대로 좀 은행으로부터 빌린 거 있을까요? 빌린 거 있겠죠. 그럼 여기서만 빌려요? 이것도 빌려서 땡겨서 넣어? 그죠? 그럼 이것도 이자 내고 이것도 이자 내고 이해 가죠. 또 집이 두 채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의료보험이라는 거 많이 들겠죠. 또 보유세도 들어가겠죠. 복비 들어갔겠죠. 또 세입자 넣겠죠.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고려해 보면 여러분이 양도세만 1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외적인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먹은 돈은 1억을 못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럼 나중에는 까지는 돈이 더 많은 거야. 그나마 집값이 2억이 뛰었으니까 6, 7천이든 7, 8천이라도 먹은 거 아니에요. 1억이 뛰었다 그러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어. 한 1, 2천 뛰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해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 이제 뻗어나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해서 다운계약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운계약서라고 하는 계약서를 자꾸 쓰게 돼요. 자, 요새도 인터넷에 글 뜨는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10대부터 90대까지 시험을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결혼하시고 집장만 해보신 분들은 다운계약서가 뭔지 알지만 이게 20대 초반이나 10대들은 다운계약서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글도 뜨는데, 자, 다운계약서가 뭔지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자, 집이 얼마짜리? 3억짜리죠. 자, 그럼 이 주택을 이렇게 B라고 하는 매수인이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서 이제 C라는 개공이가 다리 역할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택이 이제 B가 만약에 사게 되는 과정에서 매매를 이렇게 한다고 한다라면요. 자, 국가에서는 이 사람한테는 무슨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요? 양도소득세. 이 사람한테는 취득세. 근데 요거를 3억에 계약이 되면 3억에 사고 팔았다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2억 7천에 한단 말이야. 요런 계약서가 무슨 계약서? 다운계약서. 금액을 일부러 작게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A가 B한테 집을 2억 7천에 판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수업이 변질돼요.
실무적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는 B는 A에게 2억 7천은 은행 거래하고 3천은 현금 거래하고 막 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안 걸리고 해먹는 방법 이러면 이게 정상적인 수업이에요. 에듀윌은 사기꾼 양성소예요. 그럼 막 수업이 변질돼서 이제 인터넷에 글이 떠 Q&A예요. 그럼 안 걸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게 정말 안 걸리나요? 이러면서 막 변질이 돼버려. 그래서 가급적 수업은 FM대로 할게요. 그리고 자 그런 얘기들은 뭐 사석에서 할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2억 7천에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몇 군데만 전화해 보면 이거 3억인지 집값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제가 중개업을 해봤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게 사무실을 딱 운영하고 있으면 노원구청에서 전화 와요. 여러분한테 전화 와서 개공인님, 네. 저 하나 물어봅시다. 네, 물어보시죠. 거기 상계동에 상계 아파트 땡땡땡 평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얼마나 해요? 물어봐요. 부동산에.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아, 최근에 거래된 게 글쎄요. 한 3억, 한 3억 1천, 3억 5백? 그 정도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얘기해 줘요. 그러면 노원구청에서 한 군데만 물어볼까? 몇 군데 더 전화해 봐요. 몇 군데 전화해서 여기 노원구청 부동산 산업과인데요. 그 집값이 지금 최근에 얼마나 하나 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몇 군데 전화해 보면 이거 아파트 가격 뻔해요,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뻔한데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예, 얜 뒤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잡아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렇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그러는데 미쳤어. 내가 이 50% 세금 내게 걱정하지 마. 나 다운계약서 쓸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야, 안 되겠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이거 신고하라고 해.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와서 신고해.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2006년도 1월 1일부터 만든 제도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 무슨 세? 취득세. 그 당시에는 등록세도 있었어요. 자, 지금 요것만 할게요. 그러면 이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집값 잡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다운계약서를 쓰니까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자, 이제 신고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집은 노원구에 있는 주택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개공이는 인근 지역인 성북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개공이야.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단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1번 에이 참 그걸 뭘 물어보고 그래요 선생님. 노원구청 가서 하면 되지. 참나. 선생님 개공이가 성북구 개공이 아닙니까? 그러면 성북구청 가서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문제가 출발을 하는 거야. 자, 답은 둘 중에 하나야. 노원구 아니면 성북구청이야. 자, 찍으면 돼. 자, 어디 갈 것 같아요? 응? 아니 근데 잡아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지금 이게 집값이 집값 잡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집값이 2억 7천이냐 3억이냐는 노원구청 공무원께서 자기 지역의 아파트 집값 꿰고 있어야 돼요. 나무 지역 공무원께서 나무 지역의 아파트 가격 외우고 있어야 돼. 아니 여러분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봐. 자기 지역 관할 열심히 일해요. 나무 지역 가서 콩나라 판나라 해. 자기 지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서 해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 노원구청을 우리는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이제 기초 때 꼭 외워두세요. 자, 노원구청을 무슨 구청? 신고관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개공이가 자 자격증을 따서 자 성북구에다 개설 등록했어야 안 했어요? 했죠. 개설 등록은 어디 가서? 성북구청. 그러니까 여기는 개설 등록을 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런 용어들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신고관청은 어디 기준 시군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은 어디 기준 시군구청장? 사무소 기준 바로 시군구청장을 우리가 등록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는데 자, 여러분한테는 이제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희소식이냐? 어저께 제가 합격자 모임에 갔던 30회 선배들까지는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야 된다고 강의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31회 시험부터 바뀝니다. 자, 국가의 의지가 엿보이죠. 60일 너무 길다 해가지고 요거를 30일로 이제 법을 바꾼 거예요. 근데 요 바꾼 걸로 처음 시험 보는 세대가 여러분입니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래신고 법률이 최근에도 7문제가 나왔듯이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베이스로 6개 이상 나와. 그러면 첫 바퀴부터 얘기해 줄게. 내년 10월까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책에 있는 거 다 해갖고 와. 그럼 그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단지 얼마나 내가 하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냥 해주는 거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척 하느냐.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없는 것도 공부하느냐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이해 다 되죠?
자, 그럼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 30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기초 수업에 난 효과라고 생각해.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30회 시험에 뭐가 나냐면 임대차가 나왔어. 임대차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신고는 어디 가서 하는지 알겠죠? 어디 기준? 예? 어디 기준? 대상물 기준, 부동산 소지지 기준. 그러면 신고는 알겠어. 부동산이 뭔지도 알겠어. 이런 거. 그러면 이번에는 거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자, 물어볼게요. 매매는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잖아요. 거래 계약서 할 때. 임대차는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그럼 임대차의 경우에도 과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냐 아니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30회 시험이야. 자, 이걸 끄집어낼 줄 알아야지. 자, 틀려도 되니까 자, 다 맞으려고 그러지 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틀려야 돼, 다 맞아야 돼.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맞으면 처음이야. 네 앞에만 처음이야. 항상 자기 앞에만 처음이야. 근데 딱 보면 알아. 내가 이 아줌마 재수생인지 삼수생인지 딱 얼굴 보면 알아. 모를 줄 알아요? 궁금하면 와. 제가 처음일까요? 재수일까요? 한번 물어봐봐. 내가 딱 찍어볼게. 그 대신 얼굴 뻘 갖고 기분 나쁠 거야. 예. 자,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자, 임대차 있죠? 이거 거래신고 대상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은 그냥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인 공부인 거야. 하지만 일단 이거는 거래신고 대상은 아닌 거지. 봐요. 아니 선생님, 거래잖아요. 임대차도 거래잖아요. 임대차는 뭐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 맞아. 근데 제가 아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 이런 기초 수업을 듣는 이유가 배경을 들으란 말이야. 이런 배경을. 심화 수업에 가갖고 배경 설명하게 생겼어요. 심한데 말 그대로. 기초니까 해주는 거야. 어느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뭐 때문에 만들었다? 세금 폭탄. 그 중에서도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로 집값 닦겠다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다운계약서를 써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기초부터 차곡차곡 올라온 사람하고 중간에 와갖고 막 형광펜 치고 밑줄 친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거야. 자, 임대차. 자, 보증금 1000에 월세 30. 자, 그냥 하나 샘플을 들어줄게. 자, 집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임대인. 세입자를 임차인. 그럼 보증금 1000에 월세 30 썼죠? 집주인은 무슨 세금 내요? 양도소득세. 세입자는 무슨 세금 내요? 취득세.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 느낌 오죠? 무슨 말 이해가요? 아니 무슨 1000에 30을 쓰고 무슨 양도소득세를 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올해 시험 너무 쉽다. 아니 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래신고제도 제목 물어보고 있는데 이까지 이게 뭐 어려워 이럴 수 있지만 수험생들은 이상하다. 61, 61, 61, 31X, 31X 신고관청 부동산 기준 61, 61, 61, 31X. 아니 근데 이런 건 배웠나? 도대체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거야? 난 진짜 이런 거 모르겠어. 왜 나는 맨날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와? 선생님 저는 왜 그럴까요? 아,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처음에 와서 이 기초를 좀 들으란 말이에요. 여기 재수 3생들도 혹시 계시면요. 기초 수업 되게 무시하면 안 돼. 본인이 기초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작년에 아무 생각 없이 외웠던 걸 정말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런 게 얼마나 큰데 앞으로 응용할 때. 자, 그러면 야, 이제 알겠어. 뭐 이까짓 것만 안 들으면 모를 줄 알아? 그럼 뭐 제가 어떻게 우리 오늘도 손들기 게임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요? 예? 아이 수업 재밌자고 하는 거야. 어떻게 손 들 거예요? 빤히 보고 처음 온 표정을 지을 거예요. 어? 자, 손들기 게임 한번 해볼까? 내가 이제 알겠어 이놈아. 내가 내 떨어질 줄 알아 내년에. 난 붙어.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할까요? 교환 알죠? 교환이라는 말을 몰라요? 교환. 바꾸는 거야. 자, 교환. 자, 그러면 교환이 과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자, 그럼 이거 30회 나왔잖아. 그럼 31회 시험에는 딴 거 내야지.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임대차를 또 내냔 말이야. 이미 재수생들이 드글드글한데. 자, 그럼 31회 시험에 교환 나왔어. 그럼 이거 딱 나온 다음에 거래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이제 쓰고 집에 가는 거야. 자, 마음의 준비를 해요.
자, 오늘 촬영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촬영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노원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예, 전국에 수많은 수강생들이 지켜보고 있어. 예, 저 앞에 아줌마 계속 진짜 누구냐 저 진짜. 임선정 선생님 자꾸 저 아줌마 쳐다더니 수업 못하고 있다. 다 알아요. 자, 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교환은 본인 소신껏 해요. 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소신껏 해. 오케이. 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손 드신 분 80%.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지. 20%. 자, 나는 매주 기회를 줘. 난 매주 기회를 주고 지난주도 나는 이 말을 했고 이미 녹화가 돼 있어. 자,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죠. 그러면 맞은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불안함이 밀려와요. 나는 매주 기회를 주잖아. 우리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과연 합격자 모임 못 오는 선배들은 바보냐? 그들도 정상이었다니까. 공부를 못할 뿐이지. 그럼 그들도 뭐에 들었길래 도대체 합격자 모임에 못 왔겠나 생각을 해봐. 어디다 손 들었을 것 같아? 오늘은 맞은 것 같아. 오늘도 여기서 많이 들면 불안함이 밀려오는 것 같아. 난 매주 기회를 주잖아. 예, 지금도 오늘도 녹화하고 있잖아. 자, 물어볼게요. 맞은 것 같아요? 불안함이 밀려와? 불안함이 밀려오는데 왜 맨날 손은 여기다 들어? 희한하네. 불안함이 밀려오는데 드는 것도 대단한 실력이다. 자, 당연히 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합격자가 딱 27,000명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어제 저 스테이크 못 먹는 거야. 어제 맛있더라. 85,000원짜리. 자, 85,000원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1년간 열심히 일해갖고 85,000원은 더 벌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먹을 때 그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1년간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어저께 합격자 모임에 와서 스테이크 먹고 홍진영 노래 부르는 거 보고 간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스테이크 먹어요? 다시 에듀윌로 와. 다시 애들로 와서 임선정이를 봐야 되는 거야. 아주 불행한 세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합격자가 다르다고. 그래서요, 아무리 임선정이가 수업을 열심히 해도요, 결국 합격자는 요만큼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교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죠. 자, 거기 보면 자, 큰 번호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라는 제목 있나 확인. 찾았어요? 자, 봐봐. 가로 안에 2019년도 8월 20 개정 보이죠? 얼마나 희소식이야. 여러분한테는 땡큐지. 안 그래도 잘 나오는데 개정 법률까지 있다니까 더 잘 나오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래 당사가 직접 거래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해 가요? 실거래 가격 등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실거래가 아니에요? 왜 실거래가 중요한지 지금 배경 지식을 제가 자꾸 깔아드리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이 집값 잡겠다는 장난치고 앉아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실거래 가격이야.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그래요. 그게 이제 작년 교재는 60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로 이제 시험에 나오겠지. 첫 바퀴 때 애워둬요. 30일 이내에 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로는 지금 빼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소재지를 관할하리라고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칠판 보시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거 맞죠? 얘를 무슨 관청이라고 불러요? 신고관청.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러면 틀려요. 부동산의 소재지라 그랬어요.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자, 5번째 줄 맨 끝에 보면 이하 무슨 관청이요?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래. 아니 선생님, 둘 중에 하나만 가면 되지 왜 공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봐봐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 사람이 내는 세금은 제 손 보면 답 나와 있잖아요.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이 사람이 내는 세금은 취득세. 그럼 국가에서는 양도세만 중요해요? 취득세도 중요해?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니까 둘이 같이 하라 그래? 한 사람만 하라 그래? 그리고 공동으로 신고하라는 의무가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 지금.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야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자, 제가 좀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죠. 자, 바로 밑에 쭉 내려오면 정가운데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이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기억번에 보면 부동산의 무슨 계약? 매매라고 써 있죠.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교환은 안 들어가죠. 그거 봐. 이렇게 금방 들통난 걸 손 든 거 봐. 끝나고 나면 있었구나, 매매였네. 그럼 찍으면 뭐해? 올해는 딴 거 나올 텐데 작년 나온 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교환으로 테스트를 해본 거야. 자, 그리고 밑에 니은번에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건 여러분이 그래도 공법을 한 바퀴는 돌아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요번 달에는 이런 공급 계약이구나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디귿번도 보면 다음에 지위에 무슨 계약이요? 매매 계약. 그것도 매매는 거기에 따른 차익이 생기니까 세금 걷어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예, 지금 아직 공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수업을. 대신에 자, 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싶어 이번 달에. 자, 제안하겠습니다. 그 78페이지 보면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보여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그거 좀 다 외워 갖고 와봐. 다음 주까지. 앞글자도 하고 거실 개거 그런 거 할 거면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 그래도 못 외운단 말이야. 내년 10월에 시험에 나와도 얼마나 노력해야 시험 묻겠어요. 자, 그런데 애우지 말란 얘기야. 왜 애우지 마냐면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한 거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 그림 이해되죠? 그럼 기초를 들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와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 기억본 보세요. 기억이 뭐예요? 그래,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여기 봐봐요. 얘 양도세 내고 얘 취득세 내죠. 그럼 얘네들이 장난짓거리 하나하나 얘네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안 외워도 돼. 이렇게 세 번만 들어봐봐. 세 바퀴만. 웬만큼 반 이상은 먹어줘.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쫙 외우면 못 외우는 게 바보야. 자, 니은에 봐봐요. 무슨 일? 계약 체결일. 여기 봐봐요. 계약 체결일. 자, 거래 신고 며칠이네 해요? 30일. 질문하겠습니다. 이 30일은 네 생각난 날부터 30일이에요? 계약서 쓴 날부터예요? 계약서. 그럼 계약 체결일을 알아야 30일 이내 오는지 안 오는지 국가에서 파악할 거 아니에요. 뭘 네 생각나는 날부터 30일이야. 생각은 죽는 데까지 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 중요한 거지. 디귿번. 거래 대상 부동산에 가로 뺄게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인 거 맞아요? 그래요.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이 아파트가 3억이다라고 했을 때 일정 평수면 3억이면 적절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평수보다 훨씬 큰데 3억이라 그러면 다운계약서 느낌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3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재지 면적이 얼마에 따라 3억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아파트는 전부 3억은 아니잖아. 어떤 아파트는 3억이면 야, 좀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우와, 진짜 싸게 샀다 너.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재지, 면적 같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리을에 부동산 등의 종류. 여기 봐봐요. 30평대가 3억이라고 했을 때 아파트가 30평대 3억이면은 말이 안 돼도 예를 들면 빌라가 30평대 3억이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종류가 뭔지에 따라 다르지. 이 동네에 노원구 상계동에 30평대 아파트 3억짜리 없어요. 근데 빌라면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종류도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미음반 아니겠습니까? 미음이 뭐예요? 그렇죠. 지금 봐봐요. 기업부터 미음반까지 앞글자 안 땄지만 이해 안 되는 건 없잖아. 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그림만 요번 달에 딱 섭렵하면 돼. 실거래가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요번 달에 혹시라도 조금 열심히 해보고 있다 초반에 그러면 비읍, 시옷 두 개는 찍으세요. 자, 비읍에 보면 거래대상 주택에 필요한 무슨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찍고, 그 다음에 시옷에 보면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인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식이 써 있는데요.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식이 딱 찍으세요. 요게 말이 기니까 제가 줄여서 입주 여부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래서 비읍번은 자금 조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옷은 입주 여부, 이렇게 줄여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읍 시옷 그 두 개를 찍으라는 이유는 쭉 내려온 박스 밑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길 제가 읽어볼게요. 단, 위에 박스 안에 비읍과 시옷은 어느 지구, 투기과열지구 안에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써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노원이든 성북이든 다 서울 안에 있는 거 맞죠? 참고적으로 서울에는요 25개의 구가 있거든요. 근데 25개의 구는 싹 다 투기과열지구예요. 싹 다 투기과열지구라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린 노원구 아파트는요 당연히 투기과열지구예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동네에 여러분들 시세는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20평대 아파트 3억이면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아파트가 넘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통념상 생각하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3억 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 노원구는 투기과열지구면서 대부분의 주택들이 3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안 되는 주택도 있을 거라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 3억이 넘는 주택이 거의 대부분이야. 여러분이 말하는 소위 인기 아파트 단지 다 넘어. 중계동에 막 학원가에 아파트 3억 안 되는 아파트 있어요? 학원가 앞에? 없을걸? 다 3억 넘어. 그러니까 노원에서도 중계동에 뭐 학원가에 애 교육 때문에 그 좀 좋은 단지 있다 그러면 다 3억 넘어. 그러면 투기과열 지으면서 3억 넘는 거 맞죠? 그럼 국가에서는 첫 번째,
당신 이 아파트 사는 거 좋다 이거야. B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야. 돈 어디서 났는지 입증하라 이거야.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뭘 어떻게 입증을 해요? 제가 작년에 사업해서 신고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소득세 1,800만 원 신고한 거야. 근데 사업을 3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하겠죠. 자, 1,800만 원을 3년 했다. 그러면 얼마 본 거야? 5,400. 그럼 5,400 벌면은요, 전부 집 사는 데만 써요. 밥 안 먹어요? 차비 안 써요? 애 학원 안 보내요? 용돈 안 써? 핸드폰 안 써? 근데 국가에서 그래. 오케이. 너는 밥도 안 먹고 차비도 안 써. 걸어 다니고 그러고 다닌다 치자. 그럼 토탈 얼마야? 5,400. 그냥 다 인정해 줄게. 다 인정해 줄게. 그러면 너 지금 집을 3억 주고 샀잖아. 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서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게 뭐 저기 뭐 은행융자. 그럼 너 은행융자 얼마 받았어? 1억이요. 오케이. 또 그렇다 치자. 그럼 나머지 그래. 1억 5천 가까운 돈은 어디서 났어? 그때 뭐 저기 아버님이 그럼 아버님이 주신 건 너 상속세 냈냐고.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럼 너 당신 증여세 냈냐고. 그건 차후에 제가 내겠다고. 다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집 사갖고 투기하겠다는 사람들 다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자 입증 다 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대요. 언제 입주할 거냐고. 그때 이 양반이 한 말, 입주는 저기 그저 제가 다른 집이 또 하나 있어갖고 상계동에 거죠. 그럼 언제 입주하냐고. 일단 전세 놓고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당신은 자 전세 놓고 집 사는 건 투기예요, 투자예요? 왜?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야?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자 집이 있는데 또 사. 중계동에 집값 뜬다고. 전세 끼고 사는 거야. 자 이건 투기야, 투자야? 응? 이제 돌아온 거야 투기로. 자, 왜 내가 하면 투자야? 니들이 하면 투기고. 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아, 오케이. 그러니까 당신 지금 입주 안 하는 거네. 당신 실소유자 아니네. 아, 그게 그저. 오케이. 지켜보고 있을게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야. 근데 나는 모든 걸 다 입증할 수 있어. 나 요번에 집 사면 내가 들어갈 거고 나는 나 사업하면서 한 푼도 나는 탈루한 적도 없고 나는 하늘으로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면 집 사라 이거야. 아니면 9시 뉴스 나오는 지역들은 어떻게 이제 쥐 잡듯이 털어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노원구 중계동은 털어요. 아직은 냅둬요. 아직은 냅두는데 어쩌녁에 9시 뉴스가 노원구 중계동 전국 부동산 상승률 1위 하고 뉴스 나오면 어떻게 냅둬요. 그러면 한번 털어. 털면 이제 여기 잡힐 사람들 많겠죠. 예, 그럼 조만간 갔다 오든지 해야 되겠죠. 그 동네 부동산들 빌려 사는 사람들 몇 명 이제 취소되고 등등등등 뉴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쥐잡듯이 잡겠다는 얘기야. 예. 그럼 어떻게 서울에 있는 집을 사야 돼요? 남양주 걸 사야 돼요. 남양주 걸 사야지. 예, 자, 알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봐. 서울 외곽으로 하남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산, 남양주 이런 데들이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왜? 하도 여기들을 쥐잡듯이 잡으니까. 모르는구나 아직. 자, 자 알겠어요. 그냥 공부만 해요. 자, 그다음에 거기 이응번에 보면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그리고 지읒본도 봐. 누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개공이. 오늘 이 그림 안에 다 있잖아. 개공이가 작성 교부한 거 맞죠? 그럼 여기는 개공이가 2억 7천에 계약서 써줬을 수도 있죠. 그럼 개공이도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럼 얘도 쥐잡듯이 잡아야지.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봐. A번에 개공이의 무슨 사항?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인적사항 똑바로 신고해. 사무실 뭐야? 개공 이름 뭐야? 주민번호 뭐야? 핸드폰 번호 뭐야? 다 똑바로 얘기해. 그거예요. 너도 가만 안 내비리도 이거야. 그 다음에 개설 등록한 개공이의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알겠죠? 다 똑바로 신고해 이 얘기야. 너도 가만 안 내비려도 너도 이 얘기 이 안에 다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초 때 잘 정리해 놓고요.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암기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그 79페이지는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79페이지 정가운데 파란 글씨 2번 제목이 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 맞죠? 자, 그런 거는 굳이 애울 거 없어. 자, 제 얘기만 듣고 가요. 자, 요 그림 잠깐만 지운다고 생각할게요. 자, C가 없다고 봐주세요. C가 없다면 누구끼리 계약한 거예요? A하고 B가 직거래한 거 맞죠? 모든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에 있는 노원 아파트는 개공이가 개입돼야지만 계약이 돼요. 개입 안 돼도 돼. 아, 친구들끼리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연말에 야야 친구야 숙자야 왜? 아 이거 네가 우리 집 살아.
아, 알았어. 내가 이따 남편하고 니네 집 한번 가볼게. 해서 자기들끼리 법무사 가서 계약서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가 직거래했다 하더라도 거래 신고는 노원구청에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해야죠. 그런데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거래 신고를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렇다 보면 여기는 A의 제일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한테 도와달라 그럴 때 여기 있는 친구가 알았어, 친구야. 내가 거래 신고 해봤잖아. 내가 너 거 도와줄게 해서 도와줄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당사자를 위임을 받아서 도와주는 사람인 거 맞죠?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 친구요. 예를 들어 그러면 거래 신고를 대행을 해줄 수 있는데 이때 대행하는 사람은 잘 봐요. 거기 뒤에 둘째 줄 끝에 자 대행을 해주는 친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요, 내보여요? 내보인다고 써 있죠. 그러면 내보이고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돼 있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거래 당사자가 이 그림으로 보면 누구예요? A, B의 위임장 갖고 오란 얘기죠. 그다음 니은번 잘 봐요. 신고의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의 자 A하고 B의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요. 요번에는 사본을 제출해요. 사본을 제출하죠. 다음의 경우는 제출한다가 기억 니은이었잖아요. 그러면 자 봐봐요. 예. 자 위임받은 자 있죠. 신분증명서 제출이에요, 내보여요? 내보이죠. A하고 B는 제출이에요, 내보여요? 제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지금 몇 주째 동영상을 한번 날 잡아서 돌려봐봐. 제가 오리엔테이션부터 뭐라 그랬어요? 중개사법은 분량이 작다. 분량이 작은 대신에 문제가 되게 치사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치사한지 지금 매주 얘기하는데 이렇게 문제 내는 거야. 둘째 줄 끝에 다시 보세요. 자, 둘째 줄 끝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관청에 제출한다. 그럼 틀리죠. 제출이에요, 내보여요? 그래, 그런 식으로 내면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다 이해하지. 만약에 제출해볼까? 여기 봐봐요. 자, 제출해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어디다 제출해요? 노원구청에 신분증명서를 제출해. 그럼 신분증명서에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주민등록증.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여기다 어떻게 해요? 제출해. 그럼 얘는 주민등록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동사무소 가서 또 발급받아. 그자 다른 친구가 또 전화 와서 도와달라면 또 어떻게 하면 돼? 제출해. 또 발급받아. 그자 요번엔 친구가 다른 친구가 부탁하니까 요번엔 노원구청에 요번엔 기분이다. 내가 주민등록증 말고 요번엔 운전면허증 줄게. 기다려. 요번엔 운전면허증 제출해 줄게. 제출해. 그 면허시험에 가서 어떻게 해? 또 재발급받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볼 때 은행 창구에다가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요, 내보이고 받아와. 그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라는 건데 시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떨리는 순간에 딱 집어내는 거. 그게 능력이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자꾸 보면서 자기 걸로 다지기를 해야 돼요. 아는 거하고 푸는 거 달라요. 자,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예요. 자, 요번에 동그라미 2번은 개공의 위임을 받은 누구? 자, 개공의 위임을 받은 누구? 소공이.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사장님이 개공이 맞죠? 사장님이 야, 소공아, 네 사장님. 야, 아이 지금 이제 추워 죽겠는데 이 나이에 내가 가리? 네 사장님, 제가 갔다 올게요. 하고 소공이한테 시킬 수 있죠.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소공이는요, 사장님이 이미 성북구청에 고용신고가 돼 있을까요? 고용신고가 안 돼 있을까요? 고용신고가 돼 있죠. 그럼 얘 주민번호 다다다다다다닥 두들기게 되면요, 얘가 사장님이 누군지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개공의 위임을 받은 소공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경우 소공인은 신분증명서를 관청에 보여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나 보여주는데 칠판 보시면 소공이가 대행해 줄 때 사장님의 위임장이라든지 사장님의 신분증명서는 제출하는 건 없죠. 왜 위임장이 필요 없어요? 고용신고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러니까 얘 주민번호 두들기면 사장님 이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기 봐봐요. 얘 주민번호 두들기면 자자자 친구 주민번호 두들기면 제일 친한 친구들 리스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위임장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나는 이해는 다 시켜. 근데 그게 이제 시험장 가서 위임장이 동그라미 2번에 나올 때 장난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이 몸에 배어야 돼요. 6과목 한날 1시에 시험 볼 때. 그러려면 수많은 문제 풀어보고 연습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해 다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금쟁이 읽어보시고 자, 이제 80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자, 80페이지 보면 큰 번호 4번. 자, 파란 글씨 4번 무슨 신고?
자, 여러분한테는 희소식인 거야. 그 해제 신고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보이죠? 별표. 자, 요번에 개정 또는 개정이라는 게 맞겠다. 개정. 자, 거기 읽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별표 치세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 선배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개정 법률만 해달래. 근데 수업을 어떻게 개정 법률만 해? 파트 구석구석에 나오는 걸. 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다음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라는 거 민법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 여러 번 했고요. 자, 그냥 간단하게 자, 안 돼 있으니까 빠그러졌대요. 이해 가요? 계약이 된 다음에 빠그러졌단 말이에요. 빠그러졌을 때에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써 있죠. 이게 작년 교재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계약이 빠그러졌죠? 빠그러졌을 때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두 군데가 개정된 거예요. 첫 번째 30일이라는 말 신설. 두 번째 하여야 한다는 말 신설. 개정이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걸로 시험 보는 첫 세대가 여러분이야. 난 다 얘기해줬어 지금. 지금 6주차 수업이야. 그래서 30일 이내 신고를 할 수 하여야. 자, 다시 할 수 하여야. 하여야 해. 근데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요. 요거는 작년하고 똑같아. 자, 어떤 차이가 있나 봐봐요. 개공이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여기 봐봐요. 이거 개공이가 작성 교부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이 그림은 개공이가 작성 교부 해준 거냐고요. 맞잖아요. 개입됐잖아요. 이 그림이. 자, 이런 경우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거래신고를 개공이가 했다면 개공이가 해제 등의 신고 가로 안에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개공이가 해제 등의 신고 가로 뺄게요. 해증의 신고를 뭐래요? 그 뒤에 거부할 수 있다잖아. 아까 위에 거래 당사자는 하여야 한다잖아.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는 하여야 한다니까 30일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밑에는 할 수 있다니까 시간이 없지. 자, 이제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시험에 낼지? 자,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을 갖다가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면 틀리는 거 맞죠?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31회 때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다만 개공이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당사자가 직거래한 거 맞죠? 그럴 때는 할 수 하여야. 하여야. 개공이가 했을 때는 할 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며칠 이내? 30일. 개공이는 기간이 없음. 이제 이런 걸 이제 속이기 시작할 거야. 잘 체킹하. 난 첫 바퀴부터 얘기해 줍니다. 1년 동안 내내 해줄게. 자, 넘어가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번 오른쪽에 6번 내용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이제 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파란 것이 7번 가세요. 요거 요번 30회 시험에 나왔어요. 31회 때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강의 진지하게 할게. 예상대로 적중했는데, 자, 쌍가로 1번에 정정 신청 보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 뽑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정정 신청이라는 거 있죠. 자, 옆으로 화살표. 자, 정정 신청 옆으로 화살표. 거기다가 원시적 요인이라고 쓰세요. 자, 거기다가 원시적 요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죄송한데 잠깐만 한 장 뒤로 갔다 올게요. 또 하나 보면 변경 신고라는 거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네, 거기다가는 후발적 요인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 일단 기초니까 제목부터 제가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원시적 요인과 후발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원시적 요인은 선생님, 자, 여러분이 개공이에요. 선생님 저 어떡하죠? 어저께 노원구청에다 신고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샘플 들게요. 자, 만약에 면적 같은 걸 예를 든다라면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신고해야 될 수 있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진짜 저 매년 느껴요. 정말 완벽한 교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 올해도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출판부에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사인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쇄소로 넘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찍혀가지고 여러분들 한 12월 한 중순 후반 정도 되면 이제 책을 여러분이 기본서를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최종 사인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완벽하게 해주고 싶어도 매년 책이 나오면 꼭 아쉬움이 남아요.
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진짜 왔다 갔다 벌써 한 네다섯 번 했어요. 출판부에서 저 원고 보내면 수정해서 보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저만 한 게 아니야. 저 우리 같이 중개사법 강의하는 교수님들 있죠? 그분들한테도 감수받고 또 근데 우리끼리 또 감수하면 안 보일까 봐 외부에다 또 외주 줘서 감수받고 진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그렇게 따지면 한 8, 9번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완벽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실수를 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100제곱미터라고 노원구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사람이 다 실수하다 보니까 그냥 워드 타자 치다 보니까 이거를 1000제곱미터로 신고를 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100제곱미터면 몇 평? 대충 한 30평 되거든요. 1000제곱미터면 300평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요. 30평에 지금 금액이 얼마래요? 3억. 그러면 30평에 3억이면 그럼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몇 평에? 300평이 여기 노원구청 옆에 이 넓은 땅 300평이 3억이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인다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경우가 생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1000제곱미터가 300평인데 300평이 3억이라고 노원구청에 신고를 하는 순간 노원구청은 여러분한테 연락 올까요, 안 올까요? 선생님, 여기 노원구청인데요. 네. 어제 거래 신고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저 30일에 하라고 해서 뭐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아니, 어저께 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1000제곱미터가 3억이라고 신고하셨는데요. 1000제곱미터면 한 300평 되는데요. 아니, 노원구청 옆에 땅이던데 300평이 3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동네에? 하는 순간 여러분이 개공이라면 어떻게 처음부터 워드를 잘못 친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처음에 워드를 잘못 친 거 아니에요, 어제 신고할 때. 그럴 때 죄송해요, 제가 이거 잘못 쳤네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이런 땅 없죠. 제가 요거 1000을 다시 100으로 바꿀게요. 이게 무슨 신청?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변경 신고라는 건 뭐냐면 봐요. 똑같은 면적인데도 이런 일이 생겨. 봐요. A가 지금 땅을 갖고 있는데 요게 100제곱미터야. 근데 이걸 누구한테 팔았어요? B한테 팔았죠. 그런데 여기는 A가 다음날 B한테 연락했어요. 자, 매수인님, 네, 저기 그날 땅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땅이 있는데 그 뒤에도 이렇게 큰 땅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차장으로 쓰던 거. 예, 그 주차장 쓴 거 있었죠. 요게 900제곱미터 됩니다. 그런데 요게 그때 우리가 3억으로 했는데 이해 가요? 네, 3억으로 했는데 요게 그러면 비율로 보면 100제곱미터에 3억이면 900이면 얼마가 돼요? 100에 3억이면 요건 제 영역을 벗어났다 그랬어요. 100제곱미터가 3억이면 900제곱미터는 얼마냐는데 빤히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제 영역은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예요? 27억인데 그냥 22억에 드리겠다고. 그럼 이거 한꺼번에 싹 밀어버리고 건물 져서 하셔도 당신 수익률 엄청 나오는데 지금 돈이 너무 급해서 파는 거니까 생각해 보라고. 그죠? 여기는 B가 한참 생각하더니 살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 900제곱미터는 처음부터 잘못 산 거예요? 추가 매입한 거예요? 추가 매입은 처음에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죠? 원시 후발. 후발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러면 처음에는 몇 제곱미터? 근데 자, 추가 매입하면 얼마? 1000이 된 거 맞죠? 그러면 이것도 100에서 1000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후발적으로 생긴 거잖아. 그럴 때는 뭐? 변경신고. 그러면 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추가 매입했다는 얘기는 22억이라는 금액을 별도로 더 지급한 거 맞죠? 그렇다면은요, 물어볼게요. 거래 금액이 바뀌어요? 거래 금액이 안 바뀌어요? 바뀌지. 3억에서 얼마로 바뀌어? 25억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 가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당연히 3억에서 요게 25억으로 금액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중도금이라든지 특히 중도금 잔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바뀔 수도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요런 거래 금할 때 금, 중도금, 잔금처럼 금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요런 어떤 금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요렇게 후발적인 내용일 때만 나와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그 원시적 요인이면 제가 여기서 금액 갖고 한번 장난을 치워볼까요? 자, 처음에는 3억으로 신고를 해. 이해 가죠? 3억으로 신고해. 그런데 이 동네가 주택이 4억이었어. 근데 처음에 얼마로 신고했다고요? 그러면 원래 주택은 얼마라고요? 4억. 그런데 만약에 노원구청에서 전화 올 수 있죠.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바꿀게요 해서 이거를 4억으로 만약에 바꿀 수 있다고 치자. 처음부터 워드를 뭐로 쳤어야 돼? 4. 근데 얼마로 쳤어? 3. 그럼 노원구청에서 전화 왔어, 안 왔어? 왔죠. 오면 4로 바꾸면 되죠.
라는 게 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다운계약서를 써서 신고를 하는 거야. 해놓고 나서 연락이 오면 아 죄송해요, 제가 어제 맥주 먹고 잘못 눌렀네요. 전화 안 오면 그냥 넘어가지.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금액 얘기는 절대로 정정해서는 꺼내면 안 돼. 만약에 꺼내지는 순간 무조건 다운계약 써서 신고하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확인하세요. 이게 뭐예요? 요거는, 요것도 금은 어디에만 나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야. 금자는 무조건 변경 신고만 나와.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제가 잘 나온다고 해도요.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어떻게 해서 나눠지는 거냐면, 자, 81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도움을 앞으로 3월부터 저한테 많이 받게 돼요. 자,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혼자 해봐요 지금. 자, 꼭 뭐 도와줘야 먹는 건 아니잖아.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거든. 자,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인은 신고 내용이 다음에 어느에 해당하는 잘못된 기재된 경우는 신고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봐, 아까 당사자는 해제 신고는 할 수 하여야 하여야지. 정정 신청을 할 수 하여야 에? 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낼지 보이죠?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면 틀리지. 그럼 아까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를 어디서 봤단 말이야. 그건 해제 신고에서 봤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괴롭힐 거야 이제. 그래서 첫 바퀴 때 정확하게 알아두란 말이에요. 자, 더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거기 정정 신청할 수 있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보여요? 잠깐 넘겨봐요. 넘기면 미음 보이죠? 자, 이걸 번호로 맡긴다면 번호가 몇 개? 5개. 우리 시험은 몇지 선다? 5지 선다. 매력 있잖아요. 아니, 보이잖아 나올 게.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1, 2, 3, 4, 5로 바꿔놓고 4개를 넣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봐봐요. 다음 페이지 밑에였죠. 변경 신고 보면 몇 개? 박스 안에. 기역부터 이응번까지는 토탈 8개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한 놈을 위에다 넣어. 그리고 나서 다음 중 정정 신청사항이 아닌 걸 고르면 정답 몇 번? 고르면 몇 개? 물어보는 거 이미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기초 때 정정이 뭐고 변경이 뭔지 얘기 기초를 다졌으면 이제 점수가 나와야 되는 5월 달이 됐다면 이제 이걸 열심히 외워갖고 답으로 써내야지. 그럼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합격 불합격이 나눠져. 못 외우는 사람들 맨날 앞글자 써서 거거 개거거 거거거 개거 충건거 그거는 뭔거 거거거거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거기서 합격 불합격이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는 이해 고만 이제 암기 위주로 해서 점수 끌어내야 돼. 자, 대신에 오늘은 기초지만 제가 진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위에 박스에서 미음번 봐봐요. 위에 박스에서 미음번 봐봐. 네, 인터넷에 질문 많이 받는 거 제가 일부러 얘기해 줄게요. 미음에 읽어볼게요. 가로는 무조건 빼고 읽겠습니다. 잘 봐요.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가로 뺄게요. 의 지목 옆에 뭐예요? 면적 동그라미 띄시고 거래지분 대지권 비율 잠깐 스탠바이 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세요. 변경신고 보여요? 자, 변경신고 박스 안에 기역부터 이응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디귿 봐봐요. 디귿 보시면 거래대상 부동산에 뭐? 자, 면적 동그라미 딱 치는 순간 인터넷에 바로 글 뜬다니까. 선생님, 그러면 면적이 시험에 나오면 저는 정정이라고 써요? 저는 변경이라고 써요? 저는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요? 답변 좀 부탁 좀 하지마 이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여기 봐봐요. 자, 봐. 여기 지금 면적이 봐요. 면적이 이럴 수도 있죠. 면적이 이럴 수도 있지. 그럼 내가 거꾸로 질문해 볼게. 면적이 시험에 나오면 정정으로 쓸 거예요? 면적이 시험에 나오면 변경으로 쓸 거예요? 못 쓰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원시적으로 잘못한 건지 나중에 후발적으로 이런 생기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면적은 정정이야 변경이야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못 고른다고. 그러니까 왜 그 위에 면적이 들어가고 밑에 면적이 왜 2개가 똑같이 들어갔냐라는 게 첫 수업 때 제목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앞글자 따다가 헷갈려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부터 잘못 신고했어 면적을. 그럼 뭐라고요? 에? 정정 뭘 병정정령이야 뭐 정정청 뭔 말이야 또. 자, 정청평. 자, 정정. 그다음 나중에 추가 매입하면 변경. 그러니까 만약에 면적이라고 딱 물어보면 전 답 못해요. 전 반쪽짜리 할 거예요.
삼각표 딱 해놓고 상황에 맞게 답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들이 기초 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지금 외운다 그러니까 내가 딱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이 변경신고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미음 비읍이야. 자, 변경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미음 비읍 찍어봐요. 미음이 뭐예요? 거래가격. 비읍이 뭐예요? 중도금, 잔금. 칠판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물어볼게요. 추가 매입했어요, 안 했어요? 추가 매입했으면 어떻게? 거래 금액이 3억에서 25억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럼 중도금이나 잔금도 좀 바뀔 수 있죠. 지금 이해시키려고 일부러 다 이해시킨 거 아니야. 왜 면적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거래 금액은 여기 들어가고 여긴 금액이 안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위에 박스에는요. 자, 위에 박스가 정정이었죠. 기억부터 미음번까지 거래 금이 때 금자 한 글자로 들어있나 찾아봐. 금자가 들어있나. 한 글자라도 찾아봐. 금자 들어가는 말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밑에 박스에서 미음번하고 비읍번의 거래 가격이나 중도금 잔금 있죠. 그놈 중에 한 놈을 갖다 위에 박스에 넣는 거야. 넣고 나서 정정이 아닌 거 찾으라고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앞글자 따고 막 스토리 만들 때는 아니고요. 제가 암기 다 시켜드릴 테니까 요번 달에는 제목이 뭔지를 정확하게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이제부터 외우면 되는 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8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죠. 자, 요거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쉬워서 뭐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신고와 허가와 관련된 규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신고와 허가 제목부터 물어볼게요. 자, 신고 허가 중에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강렬한 느낌이 들어요? 허가가 훨씬 더 강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반적인 땅들은 신고인데요. 이렇게 조금 국가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땅들은 허가로 묶어버려요. 절대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 땅은 못 산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제가 얘기하고 갈게요.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계약이 있고요. 계약 이외 대표적인 게 상속 경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속 보유. 자, 이거 외국인으로 이제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계약에 의해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땐 60일, 여기는 6월 이내에 아까 얘기했던 신고관청 가서 신고하셔야 돼요. 물론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 애우는 건 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허가가 있는데요. 이 허가는 대표적인 땅들, 국가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 우리 여기 노원에서도 가깝잖아요. 여기 의정부, 파주, 연천 이런 데 가면 대표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거기 땅을 누가 샀다고요? 외국인이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을 산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야. 북한 돈으로 산 거야.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탑 같은 걸 저어가지고 우리나라 군사기지 다 염탐해서 정보 보낸다. 이거 큰일 나는 일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이거 허가 내줄까? 허가 안 내줄까? 안 내준다. 이거는 허가를 받아서 사란 뜻이 아니라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 허가 내줄까? 통일되면. 통일은 언제 되는데?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 안 내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 봐요. 문화재 보호법상의 문화재 있죠. 자,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해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땅을 외국인이 샀어. 누가? 일본 사람이. 갖고 이것들이 새벽만 되면 맨날 포크레인으로 뭘 파. 근데 맨날 뭘 지네 나라로 가지고 가. 나중에 문화재 다 갖고 가. 이거 돼요, 안 돼요? 허가 안 내준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 TV 틀다가 잠깐 이렇게 좀 보게 되었는데 주남저수지 들어봤죠? 뭐 창녕의 우포늪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런 생태 경관이 보존되는 지역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 번째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 이런 지역들.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자, 시험 문제 과거에 24회 시험 때 나왔던 게 뭐가 출제한 적이 있냐면 요게 출제했어요. 공원보호구역. 자, 요게 24회 때 기출문제 답인데 자,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죠. 제가 적은 네 가지 안에 공원부역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답이야.
그래서 막 선배들하고 이거 막 열심히 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바퀴 때는 그냥 이런 느낌만 가져가세요. 자, 그럼 제가 요 얘기를 잠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재 보시죠. 자, 83페이지 보시면 자, 1번에 무슨 주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여러분 명의로 한 평도 땅을 못 산다면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못 사게 하겠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니네들이 안 되면 우리도 안 돼. 니네들이 되면 우리도 돼. 그게 상호주의. 눈, 이. 자, 2번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보이죠? 자,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이 있어요. 계약 동그라미. 바로 밑에 며칠이네. 60일. 제가 이제 그걸 먼저 딱 해주고 이해시킬게요. 자, 두 번째. 외국인 등의 상속 경매 있죠? 제가 오늘은 상속으로만 예를 들게요. 상속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계약이에요. 계약 이외 원인이에요. 계약 외의 원인이죠. 그럴 때는 둘째 줄에 6개월이. 결국 시험은 60과 6월의 싸움이야. 근데 6 아니면 6월이야. 근데 그게 헷갈리는 거야. 자, 쭉 내려가서 3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법령, 법인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거 맞죠? 그 말은 미국에 가서 시민권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줄에 몇 월 이내 신고해라. 6개월. 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잠깐만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해시키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자, 칠판 잠깐 보시죠. 자, 여러분들 그 외국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되게 그 어렵게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강의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매번 연구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면 우리 수험생들이 60과 6월을 애우지 않고도 할 수 있을까? 제일 바보 같은 공부 얘기해 줄까요? 계약 이외 계속 보유 66월 6월 제재가 300 100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외워. 동그라미 66월 6월 300 100백 66월 6월 300 100백 군문생야 66월 6월 300 100백 군문생야 66월 6월 300 100백 군문생야 이러고 막 도서실에서 눈 빠지게 눈 빨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 모의고사를 딱 보면 상속은 경매와 마찬가지죠. 경매는 60이에요, 6월이에요 하는 순간 66월 6월 300 100백 하는 순간 경매가 고저고점 60 아니면 6월인데 미치겠네. 썼다 지웠다 여기서 오는 그 좌절감이 어마어마해. 근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하냐면 이거를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공식처럼 하는데 제일 바보 같은 거야. 기초 때 한번 봐봐요.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기초 때 무슨 말이냐, 외국인을 정말 외국인을 생각하지 말고요, 미국 시민권자를 생각하면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예는 우리 이번에 이제 에듀윌도 중개사법이 5명이란 말이야. 강사들이 똑같은 강의는 똑같아. 법은 똑같으니까. 근데 분명히 전달하는 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90이 넘어서 한 2년,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저희 외삼촌하고 같이.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사시던 데가 인천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천에서 사무실을 오픈했다. 그럼 저희 외할머니께서 만약에라도 자, 여러분들 사무실에 들어왔을 수 있죠. 그럼 저희 할머니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외국인이에요, 아니에요? 외국인이죠. 그럼 외국인인데 여러분 사무실에 와서 집을 계약서를 쓰고 사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 할머니는 집이 뉴욕이지만 지금 여러분 사무실에 왔다는 얘기는 지금은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죠. 그러면 자, 인천에 만약에 부평이라면 우리 애들이 부평에 있으니까요. 부평구청을 한국에서 부평구청 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그러면 60일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상속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인천에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아버님이 갖고 계셨는데 아니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들 녀석이 있어요. 딱 아들 하나인데 이놈이 미국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더니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시민권자 봤더니 어떻게 결혼도 하고 해서 살아.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아들이 상속받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상속은 계약이다, 계약 이외다? 계약 이외다. 그럼 아들은 한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럼 비행기 타고 오려면 시간을 많이 준다, 조금 준다? 많이 준다. 60과 6월 중에 어느 게 더 크다? 어떤 분이 60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영역을 벗어나신 거예요. 자, 따라서 언제예요? 6월. 그러니까 봐. 그 다음 계속 보유라는 게 뭐냐? 자, 이것도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살아요. 근데 한국에 사시다가 선생님 저는 한국이 싫어요. 저 미국으로 가서 저는 이민 갈까 지금 곰곰이 아주 생각 중이에요. 이민 갔어. 이민 갔는데 가서 살아보니까 완전히 미국 생활은 나의 체질이야. 그러면 자, 한국에
노원에 있는 아파트를 다 팔고 가신 게 아니라 하나 남겨놓고 갔을 수 있죠. 다시 역이민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안 팔고 가셨는데 미국에 가셔서 여러분의 너무 적응이 잘 되고 살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된 거야. 그럼 미국 시민권자면 외국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으로 바뀐 상태에서도 계속 보유하고 싶을 수 있죠.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비행기 타고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그래서 6월이라고 예를 들면 다 이해를 해. 그러니까 제가 강사로서 할 일이 이거야. 어떻게든지 그냥 이해시켜서 끌어가 보고 싶은 거지.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얼마나 자기 걸로 만들어서 애워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 공부를 66월 6월 300 100 군문생이야 66월 6월 공식이야 공식 해놓고 나서 상속은 어디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 아니면 이거라고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처음 바퀴 돌 때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왜 60이고 6월인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허가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자, 84페이지 맨 위에 요거 잠깐 보고 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박스 보여요? 자, 박스 안에 기억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무슨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밑줄. 자, 니은번에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맨 끝에 보호물 보호구역 보이죠? 그 다음 디귿번에 보면 맨 끝에 무슨 지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리을번 맨 끝에 보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있는 거 보여요? 그 네 가지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한 놈 껴 넣어서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도 보고 열심히 여러 번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해 안 될 건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요 토지거래허가가 좀 어려워요. 자, 이건 별도로 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